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급등해서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코노미스트에서 글로벌 대도시들의 부동산 가격 동향에 대한 기사를 실어서 네,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대도시 부동산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비교하면 이제 서울의 집값은 많이 오른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지금 이코노미스트에서는 그 글로벌 대도시들의 가격 상승세가 이제 꺾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코노미스트의 글로벌 22개 대도시를 기준으로 하는 부동산 지수가 있다고 해요. 이 22개 대도시에는 1억 6천만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고요. 예, 경제 규모는 독일과 일본을 합친 정도라고 합니다. 이 대도시들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무려 34%라고 하고요. 그리고 7개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률이 50%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가격 상승은 금융위기 이후의 반등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당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부동산에서 시작을 했었었고, 그래서 이제 22% 정도 하락을 했었다고 해요. 이후에 그 저점에서 평균 56%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위기 전에는 도시와 국가의 부동산 가격이 함께 움직였었다고 해요. 그래서 금융위기 때는 이제 국가의 부동산 가격과 그리고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함께 하락을 했었죠. 그런데 이게 근래 이제 상승할 때는 국가 전체의 부동산 가격에 비해서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2배 가까이 더 많이 빠르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현상은 금융위기 이후의 다른 현상은 이제 이런 대도시들이 해당 국가가 아닌 다른 주요 대도시들과 함께 가격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과연 이러한 대도시들의 글로벌 대도시들의 가격 상승이 버블이냐? 그거를 가늠하기 위해서 이제 임대료와 그리고 소득을 이제 부동산 가격과 비교를 했다고 하는데요. 20년 동안에 임대료 그리고 소득을 이제 부동산 가격과 비교해가지고 페어 밸류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오스트리아, 캐나다,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소득과 3년간의 소득과 비교했을 때 20% 정도 고평가가 됐고, 또 임대료랑 비교해 보면은 30% 정도 고평가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소득과 임대료를 비교해 보면 방금 언급한 도시들 같은 경우에 국가들 같은 경우에 이제 40% 정도 고평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러한 고평가 수준이 더 심각하다고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밴쿠버 같은 경우는 임대료 소득과 비교했을 때 65% 고평가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런던 같은 경우는 런던 같은 경우는 한 59% 정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4개 도시만 이 페어 밸류에 비해서 저평가 되거나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4개 도시가 이제 도쿄, 밀란, 뉴욕, 그리고 싱가포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평가된
부동산 가격이 이제 터닝 포인트를 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22개 대도시의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22개 도시 중에서 6개는 고점 대비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수요 측면, 두 번째는 공급 측면, 세 번째는 통화 정책 측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수요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에는 사람과 일자리가 대도시로 몰렸었다고 해요. 런던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 외지인 출신이고요. 토론토 같은 경우는 도시의 반이 또 외지 출신이라고 합니다. 22개 대도시 같은 경우에 10년 동안 인구가 12%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러한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와 함께 또 외국인 투자도 수요 증가에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중국이 이제 중국의 자본이 이제 오클랜드나 런던, 시드니, 밴쿠버 같은 곳에 이제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대도시로의 인구 증가가 정체될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비싸서죠. 네. 그리고 그 외국 자본의 대도시로 유입도 이제 좀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밴쿠버는 제도적으로 외국인 매수를 어렵게 할 거라고 하고요. 또 오스트리아는 비거주인의 부동산 매수의 경우에는 세금을 더 올려 받을 거라고 합니다. 또 뉴질랜드는 아예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를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공급 측면에서 보면요.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그동안이라고 하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새 건물이 많이 지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이제 뭐 새로운 개발에 대한 새로운 개발과 그리고 디벨로퍼들에 대한 규제 등이 원인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과거 이제 한 10여 년간 인구 증가에 비해서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주택 공급이 근래에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이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공급이 많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런던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4만 개의 주택이 공급이 됐다고 하고요. 이 4만 호는 10년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이제 통화 정책인데요.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글로벌 전반적으로 이제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보 대출이 쉬웠죠. 그래서 이런 신머니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나온 이제 유동성이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갔다는 거죠. 네, 특히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제 채권 투자의 매력이 떨어져 가지고 투자자들이 이제 다른 위험 자산으로 눈길을 돌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이었었죠. 근데 이제 저금리 기조에서 금리 상승으로 이제 전반적인 통화 정책의 기조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네, 투자자들은 이제 대안 자산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대안 자산이 이제 부동산이겠죠. 그에 대한 수요도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브렉시트로 인해서 이제 런던이 가장 이제 뭐 취약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 디벨로퍼들이 10% 이상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글로벌 대도시들의 가격 상승은
가격 상승 추세는 이제 끝날 것이라는 게 이제 이코노미스트의 주장이고요. 네, 과연 한국, 특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